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최은정입니다. 이번 주 코스피 지수는 1948포인트로 1950선을 붕괴하면서 아쉽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로존 국가 키프로스 구제금융 여파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파는데 파는 강도가 생각보다 거셉니다. 벌써 7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 이달 들어서만 2조 3천억 원 정도를 팔고 있는데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사흘 만에 다시 550선 회복이 됐습니다. 오늘만 해도 1.23% 상승 551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장이 이렇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서는 누가 어떤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을 거두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투자 주체별 수익률 코스닥 쪽에서 역시나 1위는 기관이었고요. 꼴등은 개인이었습니다. 그럼 기관은 뭘 사서 수익을 내느냐 찾아보니까 서울 반도체 등 LED주의 수익률이 높더라고요. 장은 이랬고요. 이번 주도 좀 역시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투자 전략을 가지고 다음 주를 대응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저희가 매주 금요일은 이분을 모시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저희 먼저 강의부터 듣겠습니다. 강의하고 7시 반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해드릴 거거든요. 오늘도 역시 두 가지 참여 방법 열어놓고 있을게요. 전화는 지역번호 02-3153-2619번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꼼꼼히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은 7시 반부터지만 지금부터 저희가 신청받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빨리빨리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의 감독님은 어떤 분일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시장 분위기에 도취되지 마라. 냉정하게 시장을 파악하라. 차트 안에 해답이 있다. 윤쌤, 김선윤 대표의 차트 뽀개기가 바로 시작됩니다. 예, 금요일의 감독님은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십니다. 자리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바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강의가 이어질지 기대가 되네요. 네, 예. 자, 오늘 제가 어떤 강의를 드릴 거냐면은, 실전에서 차트와 그다음에 수급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종목을 선택하거나 매수 포지션을 잡거나 매도 포지션을 잡을 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제가 흐름을 또 기술적인 방법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좀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한 25분부터 한 5분 동안은 제가 서산 100% 수익 먹었잖아요. 그 서산 다음으로 좀 기대해볼 만한 종목을 신화실업 다음으로 하나 더 제가 들고 나왔어요. 이 종목도 굉장히 조금 좀 차트 흐름이 서산 급등전 차트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기 하기 전에 신화실업을 아직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좀 많은 분들이 문의가 오고 계세요. 신화실업 지금 현재 이때 다시 28일날 매수 사인을 드렸어요. 이 정도 초반에 매수하라 말씀드렸고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일단 4% 수익 중이긴 해요. 수익이 막 크게 나진 않고 있습니다. 이 종목 말씀드렸던 것은 초장기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래오래 들고 가셔야 된다. 이 종목 나쁘지 않다. 자산 대비 주가가 너무 싸다. 시가총액이 너무 싸기 때문에 목표가 자체는 제가 한 4만 원 정도 말씀드려요. 4, 5만 원 정도 꾸준하게 보유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적게나마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해 안으로는 도달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종목을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 종목들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아요. SM도 한번 말씀드렸었고요. 차바여행 같은 것도 말씀 좀 드렸었고 종목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걱정하지 마시라 말씀 한번 드려보겠고 자, 오늘 제가 차트 실전 기준 첫 번째 제때 사기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때. 자, 종목을 사는데 언제 사요? 제때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고점에 좀 물리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 자체는 기간이 정말로 이 종목에 들어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하고서 사는 요령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간이 막 이렇게 1일 들어오고 2일 들어오고 3일 들어오는데 넉넉히 있다. 놓치지 마시란 소리예요. 기간이 정말로 이 종목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는 그런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은 오전에 한 10시에서 11시경에
수급 상황과 그다음에 상승폭 변화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확률은 한 70% 정도 지금 맞는 걸로 제가 계산이 됩니다. 보통 그 정도 맞아 떨어졌고, 그리고 코스닥, 코스피, 자, 모든 종목의 상승폭에 따라서 하락폭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을 살 수 있겠다. 자, 하락폭 때는 팔아야 되는 그런 흐름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고서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이제 기회를 잡으셔야 되냐? 자, 이거 제가 예전에만 말씀드렸던 건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거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자, 오전 몇 시라 그랬죠? 10시에서 11시 정도 경에 한 10시 반 정도? 이 정도 보시면 돼요. 10시 한 반 정도에 한 2에서 3% 정도의 상승폭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뚜렷하게 뉴스도 별로 이제 좋은 어떤 기사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이 흐름 자체, 그러면 외인이나 기관들이 같이 사거나 한 명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중요한 것은 개인만이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 포인트를 그 전날에 수급을 받는데 기관과 외인들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어요. 개인은 팔고 나가는데 기관과 외인은 삽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나와줍니다. 그러면은 오전장에 특히 한 10시 반 정도에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기관이나 외인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잡아먹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흐름이 나온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럴 때는 매수 포지션으로 일단 분할 매수 차원에서 한 반 정도는 사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역시나 하락폭은 거꾸로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 전날에 외인이나 기관들의 매도가 거셌어요. 외인들이나 기관들의 매도가 거세고 개인만 사는 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또 한 2에서 3% 정도 하락폭이 갑자기 오전장에 나와줍니다.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외인이나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실 것은 오전장에 갑자기 2, 3%의 하락폭, 하이닉스가 갑자기 3%가 빠진다, 3%가 오른다 그러면은 기관이나 외인 둘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물량을 사고 있거나 아니면 같이 사거나 팔고 있다. 요거를 꼭 참고하시고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확률이 70%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좀 가볍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좀 틀려질 뿐 별다른 건 없습니다. 하지만 외인들보다는 기관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화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에서 한 5% 정도의 상승폭을 보통 보여요. 몇 시에서? 10시에서 11시. 보통 10시 반 정도 참고를 하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11시 정도에 3에서 5% 정도의 상승폭을 보인다. 그러면은 보통은 외인보다는 기관들이 좀 더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하고 있구나 판단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그 반대로 하락폭이 나온다. 그럼 이때는 외인이나 기관, 주로 기관이 말씀드렸죠? 팔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때는 빠르게 매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 팁을 드린 게 그 전날에 외인이나 기관들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이런 흐름이 나오면은 재빠르게 팔고 나가셔야 돼요. 이게 바로 투자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 그 전날 들어왔는데 또 이런 흐름 나온다. 그때는 사셔야 됩니다. 아셨죠? 다음날 또 오를 수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흐름이 나왔을 때 바로 이때 눈치를 채고 사신 분들은 수익이 보통은 플러스 2% 이상 드실 확률이 80%가 넘어가요. 다음날은 무조건 올라가거든요. 한 번씩 보통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은 이것만 보고 판단을 하셔도 수급이랑 이거 올라가는 상승폭만 보고 판단하셔도 수익은 꾸준하게 단타를 칠 수가 있어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김선윤의 공공시 작전을 하고 있는데 승률이 70%가 넘어갑니다. 이번 장에서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제가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예요. 그 흐름 자체 제가 요 포인트, 제때 사기 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제가 종목을 선택하고 가져나옵니다. 자,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내 종목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나? 나는 과연 그냥 관망만 하고 있었나? 재빠르게 빨리빨리 먹고 나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종목별로 과연 어떤 진짜 이런 흐름이 나와줬는지 한번 증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유진기업의 3월 12일 날 차트 흐름입니다. 유진기업을 열어볼게요. 자, 유진기업을 제가 열어놨고, 자, 3월 12일이죠. 3월 12일은 분봉으로 봐야 될 것 같죠? 그쵸? 역시나 오전장이니까. 분봉 10분선을 보고 3월 12일로 제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2일이죠? 3월 12일 날, 자, 이 부분이에요. 자, 3월 12일 날 아침부터 해가지고 12일이죠?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때 들어온 기관들의 물량, 3월 12일 날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자면은 3월 12일 날 여기 보이시나요? 3월 12일 날, 3월 12일이죠? 폭발적인 기관들의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요런 포인트. 그 전날 이미 좀 들어오는 흐름 보여줬었는데 주가는 크게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폭발적으로.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 빼먹었는데 보통의 기간 매수 물량이 아니에요. 보통의 3%, 5%씩 뛰는 날은. 기간이 평상시보다 평상시 이렇게 평상시 뭐 만주 이럴 거 사는 것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사들인다고요. 요런 포인트가 항상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 반대는 그 반대 있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자, 한국콜마 홀딩스. 자, 날짜를 좀 적어 놓을게요. 까먹을 것 같네요. 자, 3월 5일이랑 자, 11일이랑 27일이잖아요. 요거를 제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 홀딩스를 보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자, 3월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3월 5일과 11일, 27일, 3월 날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 3월 5일도 마찬가지로 기관들의 물량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15만 주가 들어와 줬었고 그리고 11일 날 14만 주 들어왔고요. 27일이죠. 27일? 아, 이거는 2월 27일이네요. 2월 27일은 14만 주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물량 포인트 잡으셨죠? 그러면 차트로 가서 돌아보자면은 차트로 정말 그런 흐름이 나와줬나? 다시 분봉으로 가겠습니다. 자, 한콜홀딩스 2월 27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2월 27일 날 보이시죠? 자, 갑자기 차트가 급등을 합니다. 자, 2월 27일 오전장부터 시작해서 오전 10시, 11시 이쯤이잖아요. 급등을 하는 흐름이 나와줘요. 이 흐름 때 아까 기관들의 매수 물량 빡 들어왔었고 그 다음 날개, 그 다음 10일, 3월 11일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이 나와줍니다. 보이십니까? 3월 11일 날 시가 대비해서 급등을 한다고요. 완전 그냥 급등. 자, 오전장에. 이런 흐름이 나와줄 때 기관들의 매수가 평상시보다 2배 이상씩 팍 들어와 줍니다. 마지막으로 3월 11일, 11일 거 봤네요. 3월 5일이었죠. 자, 5일도 마찬가지예요. 5일도 마찬가지로, 이때죠? 5일도 마찬가지로 오전장 내에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줍니다. 이런 흐름이 전반적으로 나와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렸던 몇 프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에서 5%의 급등.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에서 3%의 급등 흐름일 때 요 포인트가 잡힙니다. 그래서 갑자기 상승하거나 갑자기 하락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 전날에 기간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상승해 준다는 것은 이 종목 그 다음 날도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음 종목 뭐 세종공업 똑같이 이제 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고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그러면 정말로 하락폭은 없는가? 하락폭도 정말로 중요하겠죠. 하락폭을 만약에 체크 안 하면은 손절 기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놓쳐버린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정말로 제가 실생활에 쓰고 있는 거, 현재 사용하는 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집중하시길 바랄게요. 자, 현대아이스코 3월 14일입니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정말 그랬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아이스코 여기 있네요. 3월 14일로 돌아가 볼게요. 자, 3월 14일 분봉. 3월 14일로 돌아가 보자면은, 자, 보이시죠? 3월 14일이에요. 자, 오전장 시작하자마자 주가 빠집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오전장에 10시에 이렇게 큰 폭이 벌써 빠져 있어요. 마이너스가 확 나 있다고, 확 나 있는 상태인데, 그럼 이날 3월 14일에 정말로 수급상을 살펴보자면은, 자, 3월 14일이에요. 이때네요. 자, 3월 14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14일 날, 보이십니까? 기관들이 몇 주? 10만 주 넘게. 기관들이 10만 주 넘게 판 날이 거의 없어요. 예, 오늘도 많이 빠졌잖아요. 950, 이거 체크를 제가 못했는데, 장 끝나기 전에 만든 PPT라서 못했는데, 오늘도 950원 빠지고, 10만 주 이상 물량이 나와줬다고. 이런 흐름이 나와준다고요.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오죠. 그럼 현대아이스코 오늘의 차트도 볼까요? 오늘의 분봉 차트 살펴보자면은, 자, 오늘도 역시나 시작하자부터 쭉 빠지잖아요. 지금 10시, 11시인데 이때. 벌써 이렇게 빠져 있다고요. 주가 흐름 자체는. 아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쉽게 놓칠 수 있지만서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은 잡을 수 있는 포인트예요. 이런 흐름을 체크하셔야지만 손절도 빠르게 대응하시면서 주가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물려 계시는 거예요. 고가에 물려 계신다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저 말씀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까먹으신 게 또 있으실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매수할 때는 상승 플러스 2에서 뭐 3% 코스피 기준에서 좋은데 그 전날에 기관과 외인들의 매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들어와줘야 돼요. 매수 우위가 돼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빠지는 경우에는 그 전날 같은 경우에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나서 이런 흐름이 나올 때는 빠르게 정리를 하고 나가줘야 돼요. 네, 그게 원칙입니다. 일단 요거 지키고 나서 그 다음날 상승을 하건 하락을 하건 간에 다시 들어가야지. 요거 일단 먼저 지키고 난 이후에. 그러면은 현대아이스코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자면 흐름 자체 봤을 때 어제 기관과 외인들의 약간 상반된 모양이었어요.
요런 흐름이 나와줬잖아요. 근데 기관들 매도.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돼. 왜냐하면은 개인들이 팔았던 물량이 조금 있고, 개인들이 오늘 같은 경우만 좀 매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됩니다.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내일 만약에 하락폭이 오전장에 나와준다. 그때는 빠르게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지금 바닥권에 있는 박스권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요 포인트 체크를 항상 하시고서 대응하시기를 제가 정말로 강조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가장 정말 중요한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봐야 될 게 제때8기 요건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아까의 부분이랑 조금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저는 주로 요거를 이용해서 거래를 많이 합니다. 자, 외인이 3일 연속 매도할 때는 저는 솔직히 뒤도 안 보고 외인이 3일 연속 매도하는데 개인이 플러스 이틀 이상 나온다. 그때 저 그냥 매도 처리해버려요. 잘라버리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3일 연속 매도하는데 개인이 샀다. 이러면 정리하는데 만약에 개인이 매도세가 기간이 3일 연속인데 개인이 매도세가 나와줬다. 이럴 때는 외국인들이 좀 사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때는 홀딩을 하는 차원으로 전략을 짭니다. 하지만 웬만하면은 개인과 외인들이 연속해서 3일 매도, 특히 외인과 기관들이 이틀 같이 동시 매도할 때는 웬만하면 정리를 해주세요. 예, 해주세요. 제발 수익 실현하실 때 요거 포인트로 잡으셔야 됩니다. 항상 이것도 거의 확률이 70%입니다. 그래서 보통 10개 종목 중에 7개 정도는 요 흐름대로 갑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면서 대응을 좀 해주십사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수량보다 많은 매도 물량이 중요하지 않고, 자, 그러면은 요건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다음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거래량을 좀 파악해라. 자, 거래량 급증을 이용한 거래법이에요. 거래량 급증을 이용해서 요거는 좀 많은 부분에 즉 코스피 기업들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주로 코스닥 기업들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작은 거래량이 갑자기 좀 천천히 나와주다 갑자기 큰 폭. 이렇게 하니까 작은 거래량이 어떤 식의 차트를 제가 보여드릴 거냐면은 자, 한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웰크론한텍의 차트를 보면서 그 한 큰 보, 크게 좀 보고 말씀드려볼게요. 자, 상승하기 전 단계를 말씀드릴 건데, 자, 이 전 단계 좀 더 옛날로 가볼까요? 자, 이런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포인트냐면은, 코스닥 기업들에서 조금 그래도 작은 종목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자, 이런 포인트가 잡혀요. 이런 포인트. 조금 더 이제 크게 해볼까요? 거래량 부분을. 자, 이런 포인트가 거래량 부분에서 잡힙니다. 주가가 막 큰 폭의 상승은 아니고 그래도 밴드 안에서 움직여주면서 이런 흐름의 상승이 나옵니다. 이런 흐름이 갑자기 조금씩 거래량이 빵빵 터지면서 나와준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 계속 거래량이 밑바닥을 기면서 그래도 조금씩 한 빨간 줄이 큰 폭의 빨간 줄이 아주 조금씩 나올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좀 굉장히 좀 미세하게 좀 예민하게 보셔야 되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갑자기 이 거래량이 모든 거래량을 합치면 나올 정도의 빨간 줄의 높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첫 시작이에요. 첫 시작. 이거는 많이 없어. 이런 종목은 많이 없는데 첫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주가 흐름은 어떻게 움직이냐? 자, 볼까요? 주가가 서서히 반등을 쭈르륵 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이시죠? 주가가 계속적으로 반등을 쭉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쫙 나와줍니다. 그러면서 거래량 이렇게 이게 아까 이 포인트였잖아요. 그런 거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코스피 종목에서는 답은 안 나오고 한 시가총액 한 2,000원 아래 종목에 대해서는 요 포인트 급등 전에 그래서 요즘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나 모베이스나 이렌텍 같은 종목들은 이런 현상이 조금 보였던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하시라 이렇게 좀 간략하게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자 그리고 바닥 체크하기 이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라인을 잡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바닥 체크하기. 정말로 이 바닥 내가 산 종목이 바닥인지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자 요거는 근데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네, 자 우상향 차트 안에서 가능한 분석이에요. 절대적으로 차트가 이렇게 올라갔다 꺾여 내려가는 그런 차트 흐름은 안 되고 꾸준하게 그래도 갈지자를 그리면서 상승하는 차트의 흐름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대표적인 차트 삼성전자와 그리고 가장 비슷한 차트를 그려주고 있는 빙그레 차트를 가지고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자 삼성전자 가장 대표주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빙그레도 제가 좀 좋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차트 중에 하나인데 자 삼성전자예요. 정확하게 나와줍니다. 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선을 제가 한번 그어드릴게요. 자 요런 흐름이 나와줄 때 이제 해당하는 걸 말씀 좀 드릴게요. 꾸준하게 이런 흐름이 나와주는 차트 흐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저점 라인을 잇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라인 여기 이 라인을 이어갑니다. 자, 정확하게 쭉 라인을 좀 이어가면은 어느 정도 이제 직선 라인의 모양이 보입니다. 직선 라인이 잡혀요. 그러면 이 포인트 하나하나, 그러니까 보통 두 번 다음 세 번째부터 라인을 연결하시면 돼요. 두 번째 요때는 연결하지 마세요. 세 번째까지 잡고 이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째부터 라인 잡는데 네 번째부터는 거의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보통 한 5번에서 7번 이상까지는 이게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대형주 쪽으로 관련해서는 크게 악재가 없는 이상은 이 흐름 자체를 이어갑니다. 그러면 이때 매수 포인트 발생했고, 이때 매수 포인트 발생했고, 이때 매수 포인트.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지금 보니까 현재가가 굉장히 매수하기에 좋은 가격 포인트가 잡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면 될 것 같네요.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체크하시라 말씀드렸고, 그 다음 종목으로 말씀드릴게. 자, 빙그레죠. 빙그레도 굉장히 비슷해요. 빙그레. 역시나 같은 이제 흐름을 제가 뭐 선을 안 그어도 될 정도네요. 같은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바로 이런 차트가 바로 빙그레 차트입니다. 역시나 바닥권부터 해가지고 쭉 반등을 해서 이제 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포인트 자체, 여기서부터 바닥권부터 해서 하나, 둘, 세 번째, 여섯, 네 번째 찍었어요. 선 라인 다섯 번째. 여기서 바닥권 찍으면서 상승을 해줍니다. 그럼 빙그레도 현재 부근에서는 매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제가 두 종목 벌써 말씀드렸네요. 이때 매수 포인트. 그렇죠? 이렇게 가운 다음에 다시 갈 수가 있어요. 꾸준하게 간다고요. 자, 요렇게 잡아서 종목을 선택하시라. 근데 이때 당시에 뭘 보셔야 되냐면은 복합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2% 3% 뛰는지 확인하시고 수급 체크하셔야 돼요. 기관들의 수급. 그런 흐름 나와줄 때. 기관들과 외인들이 이틀 이상 매수 이런 흐름 나와주면서 다음날 갑자기 2, 3% 오전에 아무 이유 없이 뛴다. 보통 적산병 패턴이 그 패턴이거든요. 바로바로 이어지죠. 기술적인 모습이. 그거 쭉쭉 모든 게 완성이 될 때 차트가 날아갑니다. 아셨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적산병이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 결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히려 좀 거꾸로 갈 때 거꾸로 지수가 종목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계속 빠지고 있는데 어디가 바닥인지 진짜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차트로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오히려 지금 거꾸로 갈 텐데, 자, 호텔신라랑 기아차로 요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역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호텔신라예요. 자, 호텔신라. 자, 이게 지금 고점을 지금 딱 찍고서 낙타봉을 찍고 나서 한번 가는 줄 알았는데 못 들고 갔다고요. 그리고 주가가 흘러내리잖아요. 이런 흐름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포인트. 바로 이게 언제까지 흘러내려갈지를 포인트 잡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점 라인부터 서서히 줄을 쫙 그어보자면은 보통 이 라인 자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가는데 이 라인 자체를 찍고 가다가 바닥권에 찍고서 뚫고 올라가는데 어디를 보셔야 되냐? 자, 바로 그 전 고점 부분이 있죠. 정확하게 선을 이어보자면은 이 라인이에요. 요 동그라미 친 데 있잖아요. 고점이 닿은 라인. 그쵸? 이 라인이잖아요. 보이시죠? 요 라인을 뚫고 이 라인 자체를 뚫고 올라간 이후에 보통 첫 번째 고점에서 머무릅니다. 보통 주식이 이래요. 머무른 이후. 이때가 매수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때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흐름 자체가 매수 포지션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시 뚫고 올라가는 흐름. 자, 아시죠? 쭉 가다가 뚫고 쫙 올라갔는데 한번 라인 닿던데 약간 좀 애매하다 느끼시나요? 다른 차트 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기아차입니다. 자, 기아차를 또 보여드릴게요. 기아차는 매수 포지션이 왔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차도 역시나 고점 라인으로 해가지고 제가 직접 이걸로 선을 그어볼게요. 저걸로 그러니까 좀 애매하네요. 고점 라인으로 해가지고 자, 선을 제가 그어놨습니다. 자, 요 정도 여기 횡보한 이후에 가장 근접한 고점 라인이 여기이기 때문에 선을 그었고요. 제가 그렇게 보셔야 돼요. 한 점 팁 드릴게요. 고가에서 횡보했을 때 가장 빠지기 전에 가장 고점 라인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거 체크하시고요. 이렇게 쭉 빠지고 있는데 요 라인 한번 받았고 여기는 오버슈팅 한 거예요. 오버슈팅 했고 올라갔었고 빠집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지금 뚫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요 라인 자체가 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전 개인적으로 정말 보건데 횡보한 이후에 요 부분 좀 횡보한 이후에 요 부분 뚫고 올라가도 여기서 횡보 한번 할 겁니다. 6만 원에서 횡보할 때 이때가 매수 포지션이에요. 저는 정말로 기아차가 좋긴 한데 아직 확실한 매수 포지션은 안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여기서 횡보한 이후 이때 횡보할 때 들어가시면 돼요. 아직은 좀 더 빠질 확률이 조금 더 아직 이 라인 자체를 뚫고 올라가긴 했지만 저도 아직 완벽하진 않은 자리.
아셨죠? 완벽하지는 않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도 6만 원 뚫고 올라. 이때는 정말로 강한 6만 원에서 횡보할 때는 강한 매수 포지션이다. 매수 포인트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25분부터 종목을 좀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종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좀 설명드릴 그 차트 기술적 흐름이 많은데 조금 시간이 모자랍니다. 종목 상담도 해드려야 되고.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제가 서산을 저희가 몇 프로 먹었냐면은 서산 저희 100% 수익이 났는데 그 이후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릴 게 부산 방직이라는 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부산 방직. 왜 제가 부산 방직을 가지고 나왔을까? 자, 부산 방직은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가총액은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은데 리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리홈이라는 회사. 쿠쿠랑 리홈이 우리나라 밥솥의 양대 산맥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쿠쿠가 쿠쿠 점유율이 한 70%고 리홈이 30%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쿠쿠의 점유율이 한 60%고요. 리홈이 지금 40%로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홈의 지금 시가총액 자체가 얼마냐면요. 지금 17% 정도를 갖고 있거든요. 자, 리홈의 시가총액을 좀 살펴보자면은 19%를 갖고 있어요. 시가총액 대비해서 지금 19% 180억의 물량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180억이요. 굉장히 많은 물량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부산 방직의 지금 시가총액을 지금 바로 보여드리자면은 자, 부산 방직이에요. 시가총액 보이시나요? 오늘 종가 기준, 어제 종가인가? 이거 헷갈리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하여튼 150억짜리입니다. 이 회사가. 150억밖에 안 되는 회사라고요.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근데 차트상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지금 어떤 종목이랑 유사하냐면요. 서산이랑 굉장히 지금 유사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서산의 급등 전야를 보겠습니다. 자, 서산입니다. 서산입니다. 지우고 다시 할게요. 서산입니다. 자, 이때 흐름 자체, 바로 직전이네요. 자, 이때 흐름 자체. 보통 이 흐름 자체가 아까 잘 기억하세요. 이런 상승폭을 좀 가져오면서 조금씩 가려는 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흐름인데, 보세요. 근데 부산 방직의 지금 흐름을 조금, 선진이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선진이 나왔죠? 왜? 제 동생 이름이 선진입니다, 여러분. 자, 서산이었는데, 네, 서산인데, 서산 같은 경우도 확대는 똑같습니다. 바로 이제 상승하려는 초입 구간의 그 모습 자체가 서서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건 아니고요. 올라가고 있는 모습 자체가 나와줍니다. 그러면서 급등을 딱 시작하는데, 부산 방직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서서히 올라가는 흐름이 차트가 지금 나와주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 종목 역시나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지만서도 이미 이 종목은 약간의 서산 대비해서는 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자, 모든 걸 다 합쳤을 때, 그러니까 시가총액 148억 정도가 되는데 이 회사가 리홈이 갖고 있는 지분과 현재 갖고 있는 토지의 지분을 다 합쳐버리니까 시가총액이 148억이지만서도 그 합친 부분이 정확하게 한 500억 정도가 됩니다. 정확하게는 아니고요. 한 500억 이상 정도가 지금 가치가 잡힙니다. 자,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도 현재 시가로 계산하고 다 했을 때 500억 정도가 잡힙니다. 그러면은 150억이라 했을 때 못 가도 3배란 소리인데 저는 이 종목이 그래도 우리는 전 2배 정도까지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꾸준하게 한번 매수를 해보신다면은 나쁘지 않겠다. 한번 꾸준하게 상승을 줄 수 있는 지금 현재 18,000원 지금 약간 위에 있지만서도 한 18,000원 초반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키고 있는 가격대가 바로 18,000원 초반대 가격을 지금 계속 지키면서 주가를 조금씩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 자체가 조만간에 나와주면서 상승해주지 않을까. 자, 그리고 한 종목 제가 더 볼게요. 예전에 그 SM이나 웰크롬한테 이런 종목 수익을 좀 많이 내드렸는데 제가 유진기업이라는 종목을 또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유진기업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기업입니다. 빠르게 해볼게요. 자, 이 종목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자,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유진기업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 돈이 얼마냐면요. 유진기업이 8천억이에요. 8천억이요. 하이마트하고 그다음에 광양시멘트 팔아가지고 8천억이 돈이 남아있는 상태라고요. 요거 어디다 쓸지 모릅니다. 유진기업 시가총액 얼마? 2,700억이고요. 지금 4분기 때 순이익 돌아왔고 1분기 때 굉장히 양호한 실적, 꾸준하게 실적 자체가 높아져 가면서 갑자기 기관들의 매수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기관들의 매수가 흘러 넘치고 있어요, 지금. 외인과 기관들이 주식을 싸그리 담아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요런 종목. 그래서 유진기업은 조금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산방직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져가 보신다면은 나쁘진 않겠다. 자, 제가 지금부터는 상담을 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좀 문자 주시고, 전화 상담 해드리고 나서 제가 좀 만약에 오늘 좀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좀 연락을 주시고요. 제가 전화를 또 한 번씩 드려가지고 상담을 다시 한번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도 주식 투자 고수의 투자 노하우를 배워봤는데요.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위치잖아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냐, 그 언제, 제때라는 게 언제인지 오늘 알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김선윤 대표께서는 제2의 서산이 될 수 있는 부산방직 그리고 유진기업을 소개를 해주시네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7시 반이 됐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해드려야겠죠? 잠시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l he'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예, 금요일 종목 상담 해드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김선윤 대표와 함께하죠. 오늘은 방송 중에 상담을 다 못 해드려도 김선윤 대표께서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책임져 주신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상담 못 받아도 1대1 상담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역번호 02-3153-2619번 통해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기억하세요. 자, 오늘도 역시 전화부터 한 통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문자로 들어온 종목부터 하나 보고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서원인텍부터 풀어드릴게요. 서원인텍을 문의하신 분 매수가가 13,050원이시고요. 20%십니다. 계속 들고 가도 좋겠습니까? 자, 13,050원이시고요. 비중이 20%요? 네, 20%시고요. 이 종목 제가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조금 주목해볼 만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꾸준하게 차트 흐름부터 잠깐 살펴보자면은 차트 흐름 자체가 꾸준하게 계속 좀 가고 있는 그 흐름이에요. 그런데 저도 사고 싶을 정도의 지금 박스권의 형태를 좀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종목이 기관 쪽에서 막 버리지도 않았고 아직까지 외인들 쪽에서도 가지고 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수급적으로 봤을 때 약간의 좀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가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현재 이 종목이 최근에 약간 주춤하고 있는 포인트 자체가 약간의 기간 쪽의 물량이 확 들어오지가 않고 있어요. 약간 좀 쉬어가고 있는 얘 스스로의 향방을 지금 어떻게 움직일래 네 스스로 움직여봐라 할 정도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이틀 연속 매도가 나와주고 있긴 한데 많은 물량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 기억하시나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들이 이틀 연속 매도가 나갔을 경우에는 내일장에 2, 3% 팍팍 뛰는 모습이 나와주면은 더 들어가도 된다. 떨어지면은 매도 된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종목 자체는 살펴보니까 그래도 개인들이 파는 흐름이 지금 며칠째, 며칠이죠? 6일째 나와줍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개인들이 매도하는 흐름, 제가 가장 좋아하는 흐름, 개인들이 매도하는 흐름이 아직 계속 나와주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틀 연속 연기금이 안 들어왔다가 쳐요. 계속 들어오다가 연기금이 안 들어왔어요. 약간 조금 불안한 흐름,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다 안 들어오니까 불안할 수도 있는데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차트상으로 과연 이 종목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제가 좀 더 상승 쪽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의 흐름 굉장히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흐름을 보니까
21선을 깰 것 같처럼 갔다가 지켜줬단 말이에요. 21선을. 자, 21선을 깨는 듯 했어요. 깨는 듯 했는데 다시 올려놨습니다. 다시 주가를 살짝 올려놔주면서 제 자리로 약간 앉혀놨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권 부분에 하단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 가격대를 아직 벗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최근 들어서 올라갔을 때도 밑꼬리 부분에서 계속 아래에서 여기 보시면 아래에서 사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 약간 끌어올려주고 가격을 지키려는 듯한 흐름 자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서원이텍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의 흐름일 때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게 뭐가 있죠? 오늘 다 나오네요. 자, 라인을 연결했을 때 같은 경우 지금 이 저점 라인을 이 저점 라인 연결했을 때는 이때 한번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연결 라인 잡을 때 아이고 선 이상하네요. 이렇게 나와주는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 라인 자체를 이어갔을 때 약간 불안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12,000원까지 떨어졌다가 갈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데 지금 현재 기관들이 이 종목의 매수가를 지키는 걸로 파악이 되는 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상승에 좀 더 무게를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14,000원까지만 볼게요. 좀 단기적으로는 14,000원까지 그 이상 보시는 것은 저는 좀 반대하도록 하고 14,000원까지 보는데 빠르게 갈 가능성도 높아요. 걱정하지 마시고서 14,000원까지 홀딩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만약에 기관들이 이틀에서 매도인데 내일 만약에 오전장, 월요일이죠. 오전장에 빠진다. 그때는 좀 빠르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요거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선윤 대표도 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서원인텍 봤습니다. 14,000원 목표가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화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분이 연결이 될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기, 우리로 광통신인데요. 우리로 광통신이요? 예. 예, 얼마에 사셨어요? 7,100원에 10% 정도 돼요.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게 사고서 그 다음날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예. 이 실적 발표하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예, 2월 20일 날 예. 그랬네요. 예. 예. 그러면서 기관이 계속 팔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걱정돼서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손절을 해야 되나. 뭐 회사는 좋다 그래서 신기준대에 들어갔거든요. 그러셨어요? 비중은 예. 얼마나 들어가셨다 그랬죠? 한 10% 정도 돼요. 10% 정도? 네. 우리로 광통신에 투자된 금액은 여유 자금이세요? 예. 다른 종목들은 수익률이 좀 어떠세요? 다른 것도 다 안 좋아요. 그러세요. 예. 저희가 그럼 지금 시점에서 오를 가망성이 없으면 손절을 해도 되는지 이거 봐달라는 말씀이시죠? 예,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 기업 분석하고 그 매수 가격까지 올 수 있을지 그것 좀 봐주세요. 혹시 지금 추가 매수도 생각하세요? 그럴까 하는데 아직 신규주라 불안하시죠? 불안해서 못하고 있어요. 네, 오늘 연락 잘 주셨습니다. 김선윤 대표께서 자세히 풀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네. 네. 자, 시청자님. 네. 실수를 좀 하셨어요. 그쵸? 운이 좀 없었네요. 안타깝지만. 예. 자, 그래도 비중이 크지 않으시니까 다행입니다. 그쵸? 네,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잠깐 살펴보자면 실적이 안 좋은 거는 잘 아시죠? 그쵸? 잘 아실 거예요. 예. 그래도 이게 2011년 대비해서 실적이 조금 그래도 양호할 줄 알고 사셨던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실적이 오히려 많이 빠져버렸잖아요. 예,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이 그래도 3분기까지에 대한 실적이 나왔었을 거예요. 예. 그럼 3분기까지 실적이 좋지가 않았을 거라고요. 이렇게 실적이 나왔음에도 안 됐다는 것은 2012년 9월달까지 실적 자체가 9월달까지 실적 자체가 현재 매출 188억이랑 당기순이익 부분 25 이 정도가 아니라 훨씬 아래였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부분 그러면은 만약에 당기순이익이 한 20억이었다 칠게요. 만약에 3분기까지가 그러면은 네. 이 갭 그러니까 작년 2011년 당기순이익 부분이 81억인데 61억의 갭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놓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을 봤는데 3분기까지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작년이랑 비슷하거나 좀 더 높습니다. 아니면 그 바로 아래에 있거나. 그러면 4분기 실적이 나와주면 이 종목은 3분기 실적을 뛰어넘을 게 분명할 정도의 파악이 되는 종목들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종목을 사셨어야 됐는데 조금 이제 잘못 사신 게 조금 안타까워요.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수급적으로나 차트상의 흐름으로나 전혀 지금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네. 파셔야 되는데 파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6개월 넘어가면 뭐가 나오죠? 보호 예수 물량 나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거 11월 달에 상장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12, 1, 2, 3, 4, 5. 5월 말 되면은 보호 예수 물량이 나와준다고요. 그럼 그때 되면 또 물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불안해요. 그래서 일단 실적이 불안하니까 정리하는 걸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예, 그러면 네. 어느 선에서 정리돼야 돼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건 실적이랑 수급이 안 되는 종목은 절대 사지 않습니다. 그럼 얘는 제 기준에서도 벗어난 종목이에요. 지금 어닝 시즌 돌아왔잖아요, 어머니? 그러면 예. 어닝 시즌 돌아왔는데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이 과연 관심을 받을까요? 절대 안 받죠. 내일 그냥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정리를 좀 하시는 걸로. 예, 바로. 시청자님. 네네. 다른 분들이 대기를 많이 하고 계셔서 상담 네. 여기까지 할 텐데요. 김선은 대표의 네. 의견은 지금 손절입니다. 예. 확실히 아셨죠? 알겠습니다. 예, 고민 많이 해보시고요. 혹시라도 예, 다른 분 상담 받고 싶다 하시면 뭐 다음 주에 연락 주시든지 그렇게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화 연결했고요. 두 번째 전화 또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오래 기다리셨어요.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저는 서울 신림동에 사는 최충만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게임비를, 예, 한때는 좀 이렇게 조금 이게 재미를 봤는데요. 예, 작년 11월 한 초순쯤에, 예, 가에 이제 제가 좀, 어떻게 좀 계속 하다가, 예. 가에서 좀 이렇게 좀 샀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얼마에 사셨어요? 그때 당시 평당가가 거의 한 13만 9천 원 정도 되는데요. 아, 예. 그 이후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죠? 그랬죠. 예. 비중이 그래서- 얼마나 있으세요? 네? 비중이요? 그때 당시 비중으로 한 40% 되는 것 같고요. 아, 예. 주식수로 따지면 한 1,300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아우, 그러세요? 이후로는 게임빌 대응은 한 건 아니시고요. 계속 들고만 계신 거죠? 그렇죠. 추가 매수하신 것도 아니고요. 네네네. 예. 어떤 점이 가장 단타로 궁금하세요? 하다가 예. 좀 이렇게 조금 이제 재미 좀 보다가 예. 조금 이제 매수 금액을 놀리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왔는데 예. 이거를 뭐 어떤 이익을 따지기 전에 제가 손절을 하긴 해야겠는데 예. 어느 선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걸 정확히 몰라서 예, 전화 잘 주셨어요. 넘기까지. 파는 것도요, 사실 한 번에 다 파는 게 아니라 조금씩 파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오늘 자세하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일단 네. 전화는 끊고요. TV 네. 보고 계시면 TV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선 네. 대표님, 자. 이거 좀 잘 봐주세요. 특별히. 예. 14만 원에 아까 1,300주 말씀하셨나요? 예. 억이 넘어갑니다. 엄청나게 큰 돈을 지금 들어가셨는데 마이너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많이 나셨네요. 굉장히. 시장 완전 고점에 잡으셨고 좀 안타깝습니다. 보통 이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올라가고 난 이후에 바로 이렇게 양봉을 크게 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대를 해드리자면은 이렇게 주가가 양봉을 크게 그리면서 이게 두 번 올라갔을 때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 부분에서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그 전날에 크게 그렸던 부분에 그 하단 부분 있잖아요. 이 하단 부분을 깨고 내려갈 때는 웬만하면 정리를 하셔야 돼요. 네? 이거는 그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이 하단 부분을 그러니까 보통 두 번, 세 번 이게 적산병 패턴인데 두 번째 차트 흐름에 요 하단 부분, 요 부분을 깨고 내려갈 때는 이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일단은 그 부분을 놓치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게임빌에 대한 이 회사의 이제 어떤 이제 미래 부분 얼마나 괜찮을지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실적 부분에 있어서 게임빌은 나쁘지가 않은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 최근에 추천을 한번 드렸었던 종목이고요. 제가 이때 한번 추천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저는 손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쫄아가지고요. 꺾일 것 같아서 약간 시장이 불안했기 때문인데 지금 상태는 오히려 지금 약간의 그 시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이 하락한 이후에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저점 바닥권에서 놓여있는 상태인데 상승을 주는지 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월요일 날 만약에 이 종목이 기관들의 흐름을 좀 동반해서 주가를 상승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하락폭이 심화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외인들과 기관, 특히 투신권, 주인이 없는 종목이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 지저분한 지금 수급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간에 수급적으로 누군가 도와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까지는 절대 이 라인 자체를, 이 박스권, 이 매물대 부분 자체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 연말에 가장 제가 주목하고 있다는 게임즈가 뭐였죠? NC소프트입니다. 차라리 저는 NC소프트로 갈아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게임빌 지금 상황에서 여러 게임들이 나오고 있지만서도 여타 지금 카카오톡에 깔려있는 게임들, 네이버 라인에 깔려있는 게임들이나 여러 가지 그쪽 SNS에 깔려있는 게임들에 좀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가 이제 스마트폰 게임주들이 조금은 꺾일 수도 있는, 그럼 너무 이제 쫙 퍼지기 때문에, 실적이 퍼지기 때문에 꺾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불안하다는 거. 좀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은데, 불안한 점은 수급 상황이 당분간 좋지 않겠다. 길게 보신다면 1년 정도 보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차라리 연말에 기대가 되는 NC소프트 쪽으로 좀 갈아타시는 걸 권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볼게요. 광동제약인데요. 이 종목은 문자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광동제약 매수하신 분 매수가를 먼저 살펴볼게요. 6,920원에 12%고요. 매수하자마자 주가가 내려왔는데 보유할까요? 질문하셨어요. 광동제약 6,920원 12%. 아, 12%요. 예. 자, 언제 사셨나? 이때쯤 사신 것 같아요. 최근에 사셨나봐요. 최근에 사셨는데 주가가 그냥 바로 61선 그냥 깨고 그냥 내려와 버렸네요. 자, 뭔가 지금 문제가 발생했나요? 제가 그 종목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뉴스로 지금 들어가는 부분은 없고,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급적으로도 크게 두려운 모습은 없는데, 외인이 최근에 좀 많이 나갔네요. 자, 외인 물량이 지금 3월달 들어서부터 꾸준하게 매도가 나가고 있어요. 자, 2월 22일부터 3월 22일까지의 외인 매도세가 44만 주입니다. 그럼 2월 22일부터 거의 2월 말부터의 차트 그림이 언제죠? 바로 네모칸 바로 위에다 한번 그려버려 드려볼게요. 자, 2월 20일부터죠. 거의 이때쯤, 요때 외인들의 물량이 굉장히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주가를 받쳐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외인의 물량이 너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상승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면 기관도 받쳐줘야 되는데 살펴보니까 기관들의 매수 물량도 자체도 들어오긴 하는데 확실하지가 않죠. 그래도 기관들의 매수가 지금 외인들의 물량을 끌어당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개인들의 물량. 자, 이 종목 확실하게 지금 기관들이 패권을 잡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가 중요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 날 기관들의 매수. 자, 지금 26일부터 정부 측에서 이제 경제 개혁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합니다. 그 부분은 정책 발표를 할 텐데 그 영향에 따라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제약주들은. 그래서 그거 체크하시라고 말씀 좀 드려볼게요. 좀 더 홀딩하시고 가져가시고 목표가 자체는 이 종목 짧게 좀 잡아주세요. 7,200원까지만 보시고 좀 대응을 하시고요. 만약에 깨져버린다면은 이건 6,500원 깨고 나면 무조건 손절하십시오. 6,500원 손절로 대응하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는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을 자세하게 상담 못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목 많이 주셨는데 이것도 다 못했거든요. 그런데 김선윤 대표께서 오늘 들어온 상담은 1대1로 도와주신다는 말씀도 하셨었고요. 또 서울경제TV에서 김선윤 대표께서는 샘플러스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전문가 방송을 하고 계신데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까먹지 않고 여러분들 만나러 꼭 돌아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푹 쉬시고 잊지 말고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